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위로는 아주버니가 한 분 있고 아래로는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는 지금은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결혼할 때에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직장을 다니고는 있었어도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 생활비로 아주버니와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다더군요.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며 시누이가 더 보내라고 한 것을 더 이상 더 보탤 수는 없다며 마다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결혼 전에는 50만 원을 보내시다가 결혼하신 후로는 집장만이다 뭐다 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30만 원으로 줄였고 남편만 50만 원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의 형이나 남편이나 모두 독립해 나오면서 고시원 생활과 싸구려 원룸의 월세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남편의 형도 알바를 몇 개씩 해가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이나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꽤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는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남편은 늘 그것이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병원비며 잡다한 지출이 그렇게 많아도 돈 벌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으셨대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알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늘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하신 편이라서 큰돈이 들 일은 생기지 않아서 그럭저럭 아끼고 살면서 잘 살아왔었고 시내도 작지만 벌이를 했기 때문에 버텨오며 살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할 때에도 저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남들처럼 좋은 신혼집이나 넉넉한 시댁에 덕은 보지 못할 거라면서 결혼 준비도 모두 다 혼자서 번 돈으로만 감당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미 남편과 사귈 때부터 그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는 것들이지만 각오는 단단히 했었어요. 그저 저희 친정집에서는 남편의 직장이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었고 사람도 괜찮아 보인다면서 결혼은 허락하시긴 했지만 너무 형편이 어려운 시집에 결혼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그저 남들만 못하지 않는 정도로만 사는 정도였어요. 남편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급한 대로 신혼집을 자그마한 곳으로 마련했습니다. 거기는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이 예단 예물을 생략한 대신에 보태준 것이 더해졌어요. 이미 남편이 시어머니께도 불필요한 예단 예물은 생략하기로 말씀을 드렸었고 상견례에서도 서로 확인이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한 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어서 그런다. 네 남편이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로 보내왔었는데 말이다. 이제 결혼했으니 80만 원으로 보내라. 내가 그동안 애들이 힘들까 봐서 말은 하지 않았다만 생활비가 적어서 힘들었다. 그때가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가 시집온 며느리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낼 요량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갑작스런 돈 얘기에 이렇다 저렇다고 결정해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내가 쥐꼬리만한 너네들 용돈으로 살자니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니?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 문제는 일단 승우 씨와 상의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바로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그걸 상의하고 말고 하니? 승우야 자기 엄마니까 그런다고 하겠지. 네가 문제지, 안 그러냐? 네 시숙도 결혼하더니 50만 원 주던 생활비를 딱 30만 원으로 줄이더라. 너는 그럴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시독에서 보태준 돈도 없다고 해도 예단임을 생략한다고 하면서 시집 오면서 어떻게 입도 싹 씻어버리고 말이지. 그래도
큰애는 작은 거라도 인사치레는 잘했다. 그래서 그나마 30만 원으로 줄었어도 그러려니 했다. 넌 설마 눈치도 없이 큰애가 30만 원 생활비를 보태고 있으니까 너도 그런다고 할까 봐서 미리 말해두는 거다. 불쌍하게 벌이도 없이 혼자 사는 시애미를 모른 척 내버려 두진 않겠지?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용돈을 깎지 말라는 것과 오히려 더 올려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셨는데 거기에다가 혼수 타령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과는 아직 급여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신혼집에 돌아가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남편 급여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돈 관리를 제가 다 하겠다던 결혼 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참 난감해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좀 나중에 보여주면 안 될까?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러는데. 자신 없이 풀 죽어 있는 말 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그쳤어요. 당장 오픈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행복해야 할 신혼집의 첫날인데 이런 걸로 우리 기분을 망치지는 말자. 라고 하면서 남편의 금융계좌를 오픈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할 일은 미루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모두 열어보라고 했어요. 마지못해 열어두는 남편의 금융계좌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적금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해약했고 급여 통장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만땅으로 빼서 쓴 상태이고 눈 씻고 봐도 땡전 한 푼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급여 계좌의 거래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용돈으로 매달 드리는 50만 원 이외에도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돈이 계속 나갔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적금을 깨서 사용한 금액을 보니 시어머니 계좌에 들어간 돈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적금을 깬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차피 신혼집에 보탰던 돈은 남편이 전세대출로 받은 돈이어서 빚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출까지. 전달에 썼었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거였죠. 저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건 신용카드 빚도 엄청나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들어간 돈이 많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엄마가 상견례 하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해서 카드를 드렸어. 사 입으시라고. 그리고 가방도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엄마 카드로 가방을 샀다고 해서 돈 좀 넣어드렸고. 난 그때 처음 알았지. 여자들 가방이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 결혼하는데 다들 한턱 쏘라고 하는데 엄마가 친구들한테 크게 쓰셨다는데 어떡하냐고. 엄마가 돈이 없는데 내가 드리는 수밖에. 아무튼 남편 말에 의하면 모두 우리 결혼 때문에 필요해서 쓴 돈이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어머니에게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급여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놀라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거야. 깨끗하게 빚을 청산하고 너에게 오픈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 많은 빚을 어느 세월에 청산해서 내게 넘겨주겠다는 건지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이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둘이 다 돈을 벌고 있으니 매달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으니 그동안 남편이 개념 없이 쉽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렸으니 엄청 월급도 많은 줄 아셨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탓하고 싶진 않아. 일단 우리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서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자 라고 했고 남편 카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총 6개나 되는 카드를 모두 사용 중이었고 급여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니 총 한도를 다 써서 현금 서비스까지 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피곤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현금 서비스의 용도를 다 체크했더니
완전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출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운영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껏 한 번도 현금 서비스란 걸 써본 적이 없는데 아무 개념 없이 쓰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고 제 사전에 이유 있고 건설적인 빚이 아니고서는 그 외에는 절대로 빚지고 살 수 없었던 저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죠. 제가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꼼꼼하게 남편의 모든 계좌와 각종 보험과 청약저축 등 상황 등을 체크를 하자 쪽이 팔렸는지 내내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짜증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난 자기가 여태껏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난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런 척하는 인간과는 살기 싫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젠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야. 네가 기분이 나쁘고 머리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결혼은 현실이야. 남편은 마지못해 수긍하면서도 저에게 많이 미안하고 창피했나 보더라고요.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에다가 카드비만 잔뜩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조금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핑크빛 신혼? 이런 거 물 건너간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빚지고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 관리는 전적으로 제가 할 테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 직전에 몇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엑셀 작업을 통해 통계를 냈습니다. 빚을 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고 남편도 그 금액에 엄청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적으로 쓴 돈은 정말 미미했어요. 당장에 급하게 생각 없이 내 돈처럼 뺏어 쓴 현금 서비스부터 갚아야 하는데 남편 급여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식 축의금으로 친구들한테 받은 돈과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갚고 카드를 하나만 빼고 모두 없애자고 했습니다. 소득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만 남겨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도 현금 서비스는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둘이 합심해서 지출을 줄이고 매달 급여를 몰빵으로 해서 갚아 나간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금 서비스는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은 빚을 다 청산할 때까지 10만 원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비상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 저와 남편의 자동차가 2대나 있을 필요가 있겠냐고 했어요. 남편의 차도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서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를 판값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용돈 10만 원도 기가 막힌데 차까지 없애는 것은 싫다고 했지만 제가 거렁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신용카드를 직접 가위로 자르게 했고 남편 명의 체크카드는 제 지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지출 내역이 항목별로 정리된 엑셀 시트를 보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무작정 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당신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는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이니까 당분간 어머니 용돈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자. 그건 친정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 엄마 50만 원 드린 것도 적다고 맨날 돈 보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용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드렸는데 이것 봐. 명품 가방에다 백화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옷에다가 어머니가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자기가 말씀을 잘 드려. 빚으로 어머니 용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도 난처한 표정이더라고요. 조금 못 믿었긴 했습니다. 남편 급여일 25일에 매달 계좌로 넣어드린 모양인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에 남편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것에 신경 쓰느라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겠거니 믿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용돈을 깎지 말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예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도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성이 동서인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잘 지내? 신혼생활 깨가 쏟아지겠네. 신혼여행 잘 다녀왔지? 네, 덕분에 결혼식도 잘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사실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말씀하세요, 형님. 형님은 약간 주저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실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말이야. 혹시 어머니한테 동서가 용돈 80만 원으로 올려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지 해서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신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날에 용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남편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요. 그럼 동서가 드린다고 먼저 확답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형님, 저희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 용돈을 드릴 형편도 안 되어서 당분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자 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동서가 용돈을 올려준다고 했다면서 이번 달부터 80만 원을 이체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들어놓으셨던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고 그 전에도 개인연금을 받고 계셨다고 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충분히 용돈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30만 원으로 줄인 거라고 했습니다. 형님네는 집장만 하기 위해서 수년째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으고 있어서 그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형님네도 아직 반올세에 살다가 전셋집으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직장 다니는 시누이와 함께 사시면서도 늘 용돈이 작다고 불만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지 않게 되었으니 제 탓도 아니지만 제가 큰 죄를 짓는 것 마냥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는 연금만으로도 풍족하지 않아도 혼자 사시는 데는 부족하진 않아 보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형님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용돈을 80만 원으로 올려서 드리겠다고 하는 줄 알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어보고는 형님도 형편껏 해야겠다면서 시어머니 용돈을 집장만 할 때까지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형님마저 그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네요. 형님의 말을 듣고 보니 형님의 사정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저희네가 용돈을 드릴 수 없다는 사정을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말아달라고요.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집 집들이 때 뵙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직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용돈을 드리는 날이 다가오는데 혹시라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죠. 남편은 실망하실 시어머니 생각에 착잡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오냐,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전화는 다 주고 말이다. 너도 밥은 먹었지? 사돈이 음식 솜씨가 좋다던데 반찬은 입에 맞니? 네, 엄마. 장모님이 너무 이것저것 잘 챙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네가 장가 가더니 속 차렸구나. 엄마한테 전화도 다 하고. 네, 엄마한테 무심했었는데 잘해야죠. 근데 엄마, 죄송한 말인데요. 제 말 듣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데? 어서 말해봐. 사실은요, 그동안 엄마한테 걱정할까 봐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요. 뭐? 신용불량자? 그게 뭔 말이냐? 네가 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네요. 웬 신용불량자? 저는 도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려고 신용불량자란 말을 하나 싶어서 계속 들었어요. 엄마, 제가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남들 다 주식해서 돈을 땄다는 말만 믿고서
제가 아는 주식한다는 형이 몰빵해서 돈을 넣어놓으면 된다는 말만 믿고 했다가 망했어요. 그게 다 빚내서 한 거였거든요. 당장 이틀이 벌어서 갚지도 못할 만큼의 큰 빚이라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다고 오버해서 말을 했습니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시어머니 용돈을 드릴 수 없는 처지란 걸 알리기 위해서 뻥을 좀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며 얼마나 큰 빚이냐며 묻는데 아니 글쎄 몇 억 단위로 부풀려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런 뻥쟁이라며 손가락질 해대니까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러셨어요. 예, 네 차는 알고 있니? 아니요, 아직 몰라요. 어떡해요? 결혼하자마자 이런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 걸 알면 바로 친정으로 가버릴 거예요. 은수는 빚지고 못 사는 애예요. 아니, 그러게 너는 미쳤니? 요새 아무리 금리가 싸다고 해도 빚은 빚인데 주식은 아무나 하냐고. 은수가 아는 거 시간 문제인데 어떡할래? 할 수 없잖아요. 은수한테 다 말해야죠. 아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어떤 여자가 바로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빚이 그 지경으로 쌓여있는 걸 보고 좋아하겠니?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면 최소 얼마나 돈이 필요하니? 엄마, 감당이 안 되는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해봐야죠. 일단 네 처한테 최대한 숨겨라. 엄마가 급한 돈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알았지? 엄마가 돈이 어딨어요? 엄마가 왜 돈이 없어? 엄마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백화점에서 옷 사입고 명품백 사고 다녔겠니? 다 그럴만하니까 그랬던 거야. 내가 그동안 너네들 집장만 할 때 해주려고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한 1억 보내주면 되겠니? 네? 1억이나요? 남편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돈이 그렇게 있었으면서 나한테 매달 용돈 받으신 거예요? 아니, 얘가 내가 쓰려고 그랬겠니? 한 푼이라도 그 돈을 모아주려고 한 거지. 지금 그게 문제냐? 네가 아직도 이렇게 속없이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니까 엄마가 억지로라도 용돈으로 주라고 해서까지 돈을 모아주려고 한 거야. 어휴, 큰일이네 정말.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아주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돈 개념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신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셨단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둘이 번 만큼 씀씀이 더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용돈도 올려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모두 다 그 돈을 모아서 남편의 형과 남편을 따로 구분해서 돈을 모아두고 계셨더라고요. 뜻밖의 시어머니 의중을 파악하고 나니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시어머니께 뻥 튀긴 거짓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서 주시겠다던 1억을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을 못 드리게 되는 이유를 이해시키려고 뻥 튀기려다가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전화를 드린 이유를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랍니다. 넌 이 상황에서 내 용돈이 중요하니? 어떻게 하든지 네 처가 알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잖니. 너를 믿고 네 처가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도 할 말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당장 1억을 통장에 이체해 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뻥쳐서 받은 돈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이 주식을 잘못해서 빚이 잔뜩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셨대요. 남편은 제게 그냥 모른 척 있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큰 돈을 이렇게 시어머니께 받아놓고도 사실을 숨게 하는지도 의문스러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긁어부스럼 나는 꼴이 되는 거라서 그냥 있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니한테 집장만 하는데 보태라고 1억을 보낸다고 하시더라요. 공평하게 1억씩을 주었으니 시어머니 노후 대책은 책임지라고 하셨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1억으로 모든 빚은 다 갚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은 저희 집장만을 위해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당분간은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고 해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다, 둘째야. 신혼 때라 돈이 많이 들 텐데 난 괜찮다. 생각해보니 80만 원은 좀 많은 돈 아니니? 안 줘도 된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럼 참 그러시다면 30만 원만 드릴게요. 형님도 30만 원 드리는데 제가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괜찮으시죠? 시어머니는 크크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제가 30만 원이라도 매달 드리겠다고 하니까 기특하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께서 1억 원씩이나 주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다고 하면서 용돈을 안 드릴 생각이었는데 기존대로 계속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소 30만 원은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형님이나 저나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시면서 도움을 줄 때를 기다리신 것에 탐복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부모의 뒷받침도 없이 힘들게 살면서도 경제관념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아무튼 이번 일로 해서 남편의 주먹구구식하는 씀씀이에 제가 경종을 울리게 했고 그 덕에 남편의 자동차도 없애고 용돈 10만 원만 주기로 했었죠. 어찌됐건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은 겨우 청산했지만 남편의 용돈은 남편이 하는 것 봐서 용돈을 늘릴 건지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은 빚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1억을 받자마자 용돈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빚을 감당 못하게 줘놓고서 그 말이 나오니? 어머니가 한 발을 벌써 잊었네?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빚더미 있는 걸 알면 도망가도 이상할 것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랑 못 산다고 집 나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남편은 제 말에 섬뜩했는지 아무 말 않고 알았다고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용돈 10만 원으로 더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매달 받는 남편 월급은 자동으로 제 계좌로 이체해놓고 시어머니께서 주신 빚 갚고 남은 돈도 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의 용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남편은 회사의 쿠폰으로 비교적 아주 저렴하게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딱 필요한 모임만 갖고 다 나머지 모임들은 정리했습니다. 이젠 결혼도 했으니 총각대와는 달라져야죠. 사회생활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정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란 걸 알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 부정기적으로 나온 현금 수입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 용돈 기입장에다 매일 일기처럼 지출 내역을 다 써서 남편에게 일부러 보여주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이기에 불평불만을 하지 말자는 의미였었죠. 그런데 남편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다 좋은데 시누이가 말썽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더니 키웠고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나 언니나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왜 하필 오빠 차만 없는 거예요? 남자가 바깥 생활하는데 가오 빠지잖아요. 언니는 가만 보면 안 그럴 것처럼 생겼는데 은근히 오빠를 너무 쥐어짜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아가씨가 알고 나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오빠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남들은 일부러 혼수로 차도 사주는데 언니는 혼수도 하나도 없이 왔으면서 왜 우리 오빠 차를 있는 것도 없애냐고요. 갑자기 시누이 입에서 혼수 얘기가 나오는 것이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네? 혼수로 차를 사준다고요? 그래요. 엄마가 1억 준 거는 알고 있죠? 엄마가 빚 갚으라고 없는 형편에 1억씩이나 줬는데 굳이 오빠 차를 없애야 했어요? 살다 보면 주식으로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모르면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함부로 하지 말란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아무리 혼수에단 다 생략하기로 했다지만 너무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고요. 엄마 개혼들이 물어보면 혼수에단을 생략했다고 했더니 그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최소한의 것들은 했겠지 않냐며 물어보더래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보기가 부끄럽네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1억을 줬다는 말을 듣고서 혼수를 해오지 않았다는 타박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하고 버릇없이 함부로 말하는 시누이가 얄밉기는 했지만 일단 꾹 참고 친구들 몇몇과 친정어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더럽고 치사하니까 인사치레라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시누이가 얄미워서라도 하기 싫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고 꼭 혼수애단이 아니지만 내 카드를 줄 테니까 늦게라도 결혼 인사 선물이라며 원하는 것을 사줘라. 그 정도까지 말을 하는 것 보니 시어머니도 불만이 있는 게 틀림없다. 친정엄마는 굳이 친정엄마 신용카드로 지불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 될 말이라고 했었죠. 없는 돈에 전세금 보태주신 것도 얼만데 뒤늦게 예단 비용으로 또 돈을 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딸에게 또 돈을 쓰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전화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섭섭하기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주말에 백화점에서 만나서 뒤늦게나마 어머니와 아가씨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완전 뜻밖이란 표정으로 좋아 죽더라고요. 아이 언니, 그냥 오빠 차가 없어서 속상한 마음 해본 건데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거봐요, 언니도 그냥 혼수에단 없이 지나치려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저는 좋고 말고요. 제가 시간은 톡으로 보낼게요. 아주 신이 나서 목소리가 낭낭하더라고요. 이래서 인사치레라도 하라는 거구나 싶었네요. 그래서 모 백화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제가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데 뭘 그렇게 해주신다니? 사부인도 참 고맙구나.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는 예단 생략한다고 해서 대신에 저희 전셋집에 보태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친정어머니께서 카드를 줄 테니 선물을 해드리라고는 했는데 제가 어찌 죄송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 돈으로 선물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네 돈으로 한다고? 아니, 너네들이 돈이 어디 있냐? 지금 힘들다고 내 돈이 1억씩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준 돈으로 생색이라도 낸다는 거였니? 아니요,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돈이 내 아들 돈 아니었니? 너 가만 보니 내 아들을 쫌탱이로 만들어 놓고 내 돈과 내 아들 돈으로 기분 내고 다닌다는 거네. 그 많은 백화점 안의 사람들 속에서 화를 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모두들 쳐다봐서 쪽이 다 팔렸습니다. 그렇게 자상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180도로 돌변해서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본 터라서 무척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이 다 빨개지고 무안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덩달아서 시누이도 한몫 거들더라고요. 올케 언니, 여기까지 엄마하고 나를 불러내서 엿먹이려고 작정했어요? 기분 좋게 왔는데 결국 우리 오빠 돈으로 언니가 혼수에단 선물을 대신 하겠다고요? 정말 웃긴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또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올케한테 선물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인 줄 알겠네요. 우리가 미쳤어요? 우리 오빠 차도 없애고 용돈도 10만 원만 준다면서요? 그렇게 쥐어짜는 우리 오빠 돈으로 선물을 사주겠다고 데리고 오면 덥석 좋아라 할 줄 알았냐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바로 휘잉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속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친정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가?
남편 한심한 소리에도 기운이 빠져서 뭐라 말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나 글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경우도 없이 혼수에 대한 선물로 자기 아들네 돈으로 생색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며 아들에게 1억을 줬다면서 그 돈으로 혼수회단을 하려고 했냐고 난리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가 시집 오자마자 아들 차도 없애고 용돈도 10만 원만 준다면서 돈은 있는 대로 다 자기가 갖고서 아들을 거지같이 만들어도 알아서들 하겠지 싶어서 간섭도 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젠 참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했대요. 흥분해서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셨대요. 그렇지 않아도 섭섭하니까 호수에단을 생략한 대신으로나마 자그마하게 선물을 해드리라고 제 카드를 쓰라고 했는데 이미 출가 외인인데 부모 돈을 또 쓸 수는 없다고 마다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 카드를 드릴 테니까 쓰세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때서야 누그러지더랍니다. 아니, 내가 꼭 사돈한테 혼수예단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선물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감사히 받을 따름이죠. 하지만 내 아들 돈으로 선물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니까요. 그럼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네요. 친정엄마는 더 이상 이 문제로 평정을 두고 왈가왈부하느니 못 이긴 척하고 친정엄마 카드로 결제해주고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세상사 인생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들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두리뭉실 넘어갈 때도 있어야 한다며 모른 척하고 친정엄마 말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동안에 남편은 다른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통으로 얄밉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통화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를요. 왜 꼭 친정엄마에게 전화까지 하셔야 했냐고요. 남편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도 똑같이 선물을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굳이 장모님께 전화까지 하셨냐고 시어머니에게 대신해서 할 말을 다 했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과 안 살려고 하면 모를까. 남편과 계속 살 생각이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카드로 다시 선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미리 받은 것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명품 주얼리 샵과 함께 있는 금은방이었어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미리 봐뒀다는 시어머니의 금목걸이와 금팔찌와 금귀걸이를 봤는데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콕 집어서 포장해달라고 했고 시누이도 시어머니와 함께 미리 받은 것인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바로 고르더라고요. 저는 금은방 사장님에게 몇 돈이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찌와 목걸이와 귀걸이 모두 해서 21돈이었고 시누이는 15돈이었어요. 금값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건 완전 제 친정엄마의 신용카드로 봉을 빼자는 심보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존경해 왔었는데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누이도 그렇고요. 15돈 금목걸이와 팔찌라니. 시어머니는 그 명품 금은방 사장님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 사돈이 괜찮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선물을 해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자 그 명품 보석 사장이 세상에 사돈이 얼마나 잘 사시길래 사돈과 사돈 처녀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다 한답니까? 아들 장가 잘 보내셨네요. 그러면서 계산서를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예상대로 까무러칠 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36돈으로 풀세트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선물했으니 답례로 선물을 해드려야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와 아가씨에게 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답례 선물을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한참을 친정엄마의 금목걸이와 금팔찌와 귀걸이 그리고 친정아버지, 친정엄마의 커플 쌍가락지를 골랐습니다. 그러는 나를 계속해서 눈이 동그라져서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게 전부 얼만 줄이 나니? 그럼요. 어머니는 모르고 고르신 건 아니시겠죠? 라고 말하고는 남편의 체크카드로 결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카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금 세트도 결제했습니다. 뜻밖의 횡재에 대박난 명품 보석 사장만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란 표정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오히려 고맙네요. 설마 하니 금은방이 올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평생을 두고 몸에 금붙이 하나도 못 둘러본 친정 부모님이 드디어 이런 것도 선물을 다 받아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미쳤니? 원래는 인사 선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랬었죠. 오빠가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 해야 한다고 해서요. 오빠가 그랬어요. 자기가 휴일도 반납하고 연장 근무도 해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장인 장모 선물값을 벌어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보낸 답례 선물과 친정엄마의 신용카드를 드리러 친정에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서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은행의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빚 갚으라고 주신 1억 중에서 남은 돈을 제 통장에서 친정엄마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을 인출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결제 금액이 찍힌 메시지를 보시고서 무척 놀라셨을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남편이 드리는 선물이라며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친정엄마와 같은 커플 쌍가락지를, 그리고 친정엄마는 팔찌와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청구가 되면 결제하시라고 돈 봉투도 드렸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시고 결혼시키느라 많이도 힘드셨는데 더 이상 부담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동의한 일이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기 전에 남편과 통화해서 알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정서방, 이거 한두 푼이 아닌데 어쩌려고 우리한테까지 돈을 쓰는 건가? 그러자 남편이 그랬다더군요.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 귀한 딸을 키워주시고 보내셨는데 저야 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감싸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멋진 선물 해드릴게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그렇지. 이런 과한 선물은 다음엔 사드릴세?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는 굳이 받지 않겠다는 걸 마다하고 나오느라 힘들었네요. 딸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시집 보내고 갖은 고생을 다하신 친정 부모님이 무슨 죄라고 시집 보낸 후에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힘이 드셨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별 말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엄마, 난 이제 결혼했으니 엄마 이외에도 장인 장모님이 나의 새로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든지 똑같이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계세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장인 장모님도 사랑할 테니까요. 그게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저는 평생을 두고 의지하고 살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빚도 졌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남편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